네, 강의 제목이 보시다시피 이게 에오틱 밸브 리거지테이션 환자에서의 탑인데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AR 환자에서 탑이라 하는 것은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많은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허들이 많은데요. 제가 물론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뭐 특히나 우리가 이제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 환자에서는 AS와 AR이 동반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믹스드 에어틱 밸브 디지스 환자와 더불어 퓨어 네이티브 AR 환자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보고들, 그다음에 특히 바이커스피드 환자에서도 그 AR 퓨어 AR로 동반되는 경우가 10에서 15%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그 82세 여자 환자고 2019년에 했던 LV 펑션이 19%로 많이 감소된 환자였는데요. 당시에 ST 스코어가 8.5 정도였고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가 있고, 2013년에 시비어 AS로 진단이 됐지만 한 6년간 뭐 특별한 치료를 거부했던 환자입니다. 보시다시피 LV 챔버가 많이 커져 있고, LV 펑션 떨어져 있고, 에어틱밸브 에어리어가 한 0.6 정도였고, 당시 환자가 시비어 AS와 마드리트 AR이 동반되는 환자였습니다. 그 CT 메저먼트 상에서 페리미터 상에서 22.5mm 정도 측정되었고, 보시다시피 에오틱 밸브 레벨에 칼슘이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아주 스캔트하게 관찰되고 있고, 또한 사이노투블라 정현 포션에 칼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LV 펑션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노투블라 정션 포션에 칼슘이 있어서 그 셀프 익스펜더블 타입의 그 에볼루스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지금 보시다시피 그 디플로이 하고 있고, 합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그 열심히 디플로이를 하는데, 이 환자가 보시다시피 아까 칼슘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순간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밸브가 팝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마드리트 AR이 동반되고 시비어 AS 환자였지만 칼슘이 많지 않아서 이런 엠볼라이션된 그 이벤트가 생겼고, 다행히도 그때 그 최승혁 교수님이 당시에 오셔가지고 같이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다행히 패들이 이렇게 그 스냅에 걸려가지고 이 환자에서는 위쪽 에오틱 아치 레벨까지 이렇게 빼고 잘 고정이 되고, 잘 잡고 있는 사이에 보시다 세컨드 밸브를 잘 삽입하고, 특별한 뭐 에오틱 다이섹션이나 특별한 이벤트 없이 잘 마무리했던 환자였습니다. 물론 모양은 나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특별한 뭐 환자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에서 이제 그 정의 자체가 사실은 여러 스터디마다 마일드 AR을 포함하느냐, 혹시 마일드 AR을 포함하지 않고 마드리트 이상의 AR만 포함한 스터디 데퍼니션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또한 이게 AR이 기저에 있었던 환자에서 이런 것들이 향후 이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는 시비어 AS가 있으면서 최소한 마드리트 이상의 AR이 있는 환자를 그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메이저 트라이얼, 파트너나 서타비아 같은 메이저 트라이얼에서 이런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 환자를 배제했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적절한 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실 좀 디베이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탑이 이전의 시대에서 발표된 메오 클리닉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런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가 있는 환자는 거의 아이솔레이티드 퓨어 AS 환자와 비슷한 정도의 어드버스 이벤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AS에 따른 프레셔 오버로드와 AR에 따른 볼륨 오버로드가 같이 작용을 해서 더욱더 악화되는 것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타비 시대에 동일한 기관에서 발표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약 한 600명 정도 환자인데요.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 환자가 116명, 퓨어 AS 환자가 506명을 비교했던 데이터인데요. 재밌는 게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 환자에서는 탑을 시행한 이후에 해저드 레시오 측면에서 모탈리티가 서바이벌 레이트 베네핏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퓨어 AS 환자보다 믹스드 AR이 있는 경우에서는 더욱더 예후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클리브클랜드 데이터에서도 2014년부터 17년까지 탑의를 했던 3년 팔로업 데이터인데요. 퓨어 AS가 400명,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가 한 600명 정도 환자인데, 보시다시피 믹스드 에오틱 밸브 디지스 환자에서 퓨어 AS 환자보다는 모탈리티 데이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포스트 타바 AR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이런 통계적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메이오 클리닉 데이터와 달리 이 스터디에서는 마일드 AR 환자도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화 확인이 힘듭니다만, 어쨌든 AR이 있고 그 AS가 동반되는 환자에서는 포스타바 AR이 발생하는 경우에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뭐 네이티브 퓨어 AR에서
그 타비를 하는 건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카바 오퍼레이션 이후에 우리 유채룡 교수님께서 이렇게 카바 그 링에 이게 에볼루스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그 시술을 했던 예를 이제 보고하셨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저는 경험이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틱 밸브 카시피케이션이 없고 또한 이런 카시피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앵커링 포인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퓨어 네이티브 AR 환자에서는 타바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서지컬 리스크가 매우 높다거나 뭐 피치 못하게 한다면은 얼리 제너레이션보다 요즘에 나오는 사피엔이나 에볼루 시리즈들이 더욱더 이점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나 그 네이티브 에어틱 밸브에 클립을 할 수 있는 제나 시스템과 같은 앵커링 메커니즘이 있는 이 디바이스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R 환자는 AS에 비해서 애뉴러스가 더욱더 스페리칼하고 보시다시피 카심이 없고요. 또 에어토페시도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적절한 포지션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T를 통한 제너럴 어널리시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피그테일을 그 두 개 이상 삽입을 하고 적절한 로케이션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부터 보고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규모 연구에 따르게 되면 뭐 U 제너레이션 디바이스가 석세스 레이트가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 80% 정도 그 머무르고 있고요. 또한 세컨드 밸브가 필요한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개선은 되었지만 약 10% 정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이상의 AR도 한 4% 정도 관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허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014년에부터 2017년까지 그 230명의 그 코어 밸브와 에볼루스 R을 이용해서 10여 AR 환자에서 이렇게 했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에볼루트 R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10% 정도에서는 세컨드 2개 이상의 밸브가 필요했었고요. 특히 많은 경우에 한 40% 육박하는 환자가 비교적 빅 사이즈 34mm 정도의 빅 사이즈의 그 에볼루스 R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렇지만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거의 20%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더 사인의 윤성환 선생님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스터디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300명 정도의 AR 환자를 모아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보시게 되면 뉴 제너레이션 디바이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밸브 임플란테이션이 한 12% 정도 관찰되었고 석세스 레이트가 보시다시피 한 80%의 정도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세스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에어틱 리거지테이션이 발생한 경우도 4% 정도, 또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도 한 15% 이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AR이 마드리드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 환자에서 타비를 한다면 세컨드 밸브의 가능성, 그다음에 AR의 가능성, 페이스메이커의 가능성 여러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스커스 밸브인데요. 사실은 뭐 케이스 레포트 상에서 아까 우리 신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AS가 동반된 바이커스피드라면 그러겠지만 뭐 12월 AR이 동반되는 12월 AR로만 발생하는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의 타비에 대해서는 케이스 레포트 수준에서만 있습니다. 뭐 17세의 TJ 환자에서 수술한 이후에 바이커스피드가 있고 12월 AR이 동반돼서 이렇게 뭐 셀프 익스펜더블을 사용하고 당시에 또 AR이 또 심해져서 파라밸브 리기 심해져서 세컨드 밸브로 사피엔을 썼던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인 보고는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에어토페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바이커스피드 많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믹스드 에어틱 밸브 디지스가 있고 12월 어느 정도 AR이 있고 카시피케이션이 또 관찰되고 스테노틱 한 포션이 많다면 타비가 캔디데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약간 15% 정도의 비교적 젊은 퓨어 AR로 나타나는 영 페이션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칼슘이 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고 또한 루트 에어토페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밸브 서저리가 그 권장이 될 수 있고 만일 이제 서저리 하지 못한다면 케이스 레포트처럼 이렇게 타비를 해볼 수 있지만 특히나 그 AR 환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석세스 레이트가 한 80%고 또한 그 STS 레지스트리나 인터내셔널 레지스트리에서 보시다시피 그 바이커스피드 환자가 약 한 15% 정도 인롤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한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믹스드 에어틱 밸브 디지스 환자의 타바에 있어서는 뭐 칼슘이 있고
특히나 뭐 AR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지만 네이티브 퓨어 AR 환자에서 타별을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하이 서지컬 리스크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의 디바이스 석세스 레이트, 그다음에 10% 이상의 세컨드 밸브 임플란테이션, PBL, PPM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바이커스피드 AR이 있는 환자에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